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선수들이 슬슬 감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경기 분위기도 뭔가 살아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번 주 마지막 경기 화려하게 승리로 장식하면서 오늘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럼 그 경기 내용들과 함께 또 어떤 변화가 포착되고 있는지 이분과 함께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조용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좀 어떠셨나요? 오늘이 좀 나았던 것 같고요. 한 주간 정말 피곤한 한 주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측면에서 좀 나으셨어요? 그나마 이제 오늘 잘 생각을 해보시면 어쨌거나 3일 연속 최근에 구리 가격 올라가고 유가도 일단 오늘 기술적 반등에 성공을 했고 우리나라 장중에 중국 증시도 양호했고 홍콩 H지수도 괜찮았고요. 환율도 좀 안정되는 모습이었고. 그렇죠. 자, 봐야 될 게 너무 많은데 어쨌거나 그 모든 변수들이 오늘 좀 차라리 지난 4일보다도 오늘이 훨씬 낫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허 의원님은 좀 어떠셨어요? 네, 2, 3일 전인가 나왔던 그 긴 음봉이 있었잖아요. 네. 1880에서 하루에 50포인트 빠져가지고 30까지 갔다 온 날. 네, 맞아요. 그날 거 다 지금 회복한 것 같고요. 엊그제. 세트로, 엊그제였나요, 그게? 세트로 뭐 다 그날도 움직였는데 오늘도 약간 유사한 양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따라서 등락이 오늘도 대체로 다 뭐 시총 연결된 종목은 대부분 다 좋았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그럼 선수들 이야기도 좀 나눠봐야죠. 라인업 먼저 보시고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1번 타자입니다. 오뚜기고요. 2번이 현대미포조선, 3번 메리츠증권증권, 4번 타자가 현대로템입니다. 5번 타자 컴투스, 6번 시그널 엔터테인먼트 그룹, 7번 네오위즈게임즈, 8번 타자가 대우인터내셔널입니다. 마지막으로 9번 타자 LG전자 들어와 있습니다. 보니까 지금 오뚜기가 저희 라인업에 처음 들어온 것 같기도 하네요. 오뚜기, 현대로템도 처음으로 좀 올려놓는 선수 같고요. 시그널 엔터테인먼트 그룹도 그렇고 좀 처음 보는 혹은 약간 좀 생소하실 만한 선수들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좀 어떠세요, 오늘 라인업? 네, 오늘 라인업에 지금 컴투스하고 네오이즈 게임주가 2개 들어가 있는데요. 그렇네요. 네. 게임주 2개 들어간 건 되게 오래간만이고 맞아요. 더 들어갔어도 사실 이상하지 않을 법한 게임주들 굉장히 좋았고 또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경기 민감주 격의 대형주들, 낙폭 과대주들 굉장히 좀 좋았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이게 작년에도 1월 무렵에 게임주가 좋았거든요. 그때와 약간 유사한 그런 패턴으로 올라온 것 같고 여기 지금 9번 타자에 조이맥스가 들어가 있었으면 굉장히 괜찮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게 장중에 상한가였거든요. 그 맞아요. 선수가. 근데 이제 관리 종목 지정 우려가 있다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다 30%를 반납해가지고 하락 마감했었죠. 그렇죠. 굉장히 좀 우스꽝스러운 그런 이제 흐름도 있었는데 어쨌거나 오늘 이 라인업에서 보면은 이제 게임주들 작년과 유사한 그런 패턴으로 지금 올라가기 시작을 하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낙폭 과대 막 금융주부터 시작해서 뭐 조선주라든가 철강금속이라든가 이런 이제 선수들이 오늘 대거 좀 라인업에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허 의원님은 좀 어떠세요? 네. 4번 타자 현대로템, 네, 생소하지만 근데 실제로 저 KTX 가끔 타는데 네. 기차 잘 만드는 것 같습니다. 왜요? KTX 산천 얘네가 만들잖아요. 네, 그러긴 한데. 좋아요. 저는 네. 너무 간격이 좁아서 불편하던데요. 앞뒤 간격이요? 네. 제가 늘리도록 부탁해 보겠습니다. 네. 어쨌든 잘 만드는 업체인데 수주가 일단 5천억 대니까 매출 대비로 한 16%인가 17% 잘 네. 나와서 아침에 아주 셌었는데 좀 맞아요. 밀려서 끝나긴 했고요. 고점 대비로는. 그리고 다 잘 친 것 같아요. 3번 메리츠연금증권도 진짜 무섭게 빠졌었는데 오늘 또 말 그대로 또 무섭게 오르더라고요.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게임주는 업종 상승률 오늘 1등입니다. 양시장 합쳐가지고 가장 많이 올랐던 상황인데 아까 전문가님 말씀해 주신 대로 두 종목 좀 들어와 있고 상사라든가 약간 자본적 컨셉 나면서 상품 가격 움직일 때 같이 움직였던 LG 상사나 대우인터 오늘 같이 움직였는데 네. 대우인터내셔널도 좋았고요. LG는 계속 또 전장 쪽 모멘텀 받으면서 좋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오늘 9명의 선수들이 모두 다 출루하는 데 성공했고요. 대체로 그 흐름이 양호했습니다. 어떤 선수부터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지난주에도 사실 봐가지고 이거를 빼려고 하다가 일단 좀 네. 말씀드리기 또 있을 것 같아가지고 컴투스를 일단 보려고 하는데요. 지난주 이 시간에 그때 원더택틱스 영상 저희 화면에 나가면서 막 열심히 설명해 주셨잖아요. 네, 이게 지금 제가 18위까지 확인했는데 지금 바로 또 보니까 16위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예, 구글에서 그렇게 올라와 있고 서머너저가 원래 17위였거든요. 아니 16위였거든요. 요게 이제 17위로 내려오고
원더 택틱스가 지금 16위로 올라가 있더라고요. 이거 우리가 잘 보셔야 되는 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게 이 게임은 잘 만들긴 잘 만들었습니다. 원래 작년 1월에 나오기로 했던 게임이 올해 1월에 나왔으니까 엄청나게 1년이나 딜레이 돼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게임을 한번 시작하면은 일단 못해도 한 1, 2년은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게임입니다. 하루 이틀 한다고 해서 이 게임이 끝나지가 않습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현금을 어쨌거나 결제를 해야지만 이제 컴투스의 수익으로 잡히는 시스템이잖아요. 현금을 쓰면은 재밌게 게임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현금을 쓰면은 한 일주일 정도 재밌게 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 지나면 게임이 할 게 속도가 그거는 이제 향상이 되거나 뭐. 타격감을 주는 그런 게임이 이제 속도가 빨라지는 그런 게 좀 있고 그런데 이건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말 그대로 이제 현금을 결제를 해서 이제 캐릭터를 업그레이드를 시키거나 업그레이드 시킬 수도 있고 뽑을 수도 있고 네. 그런 거죠. 근데 이 캐릭터가 잘 안 나옵니다. 좋은 게. 그래서 사람들이 경쟁적으로 현금을 지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게임의 이 안에 들어가서 캐릭터를 뽑으면은 기존의 시스템, 기존의 이런 유사한 게임하고 다른 게 캐릭터를 뽑으면은 전광판에 뜹니다. 누가 이 캐릭터를 뽑았다고. 그러니까 제일 좋은 샘나게 만드는군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경쟁 의식을 유발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채팅창에서 안에 게임 안에서 채팅을 우와, 하면서 경쟁적으로 다들 박수치고 육성 캐릭터가 나왔다 해서 박수치고 나도 현금 결제해야 되겠다 그러면 서로 뽑고 경쟁적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 누가 이제 또 뽑으면 부럽다. 나도 갖고 싶다. 친구 신청하고 이게 약간 그러니까 비주류 게임인 건 분명한데 매니아층이 여기 두텁게 지금 형성이 또 되어가는 과정이 저는 굉장히 독특하게 그걸 일주일 동안 관찰을 했고요. 이게 사실 제가 방송 출연 날짜가 아무래도 금요일이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네. 이러한 분위기가 원래 오늘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 그때부터 그 분위기가 형성이 그렇죠.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건 되겠다 싶었는데 역시 결과적으로는 좀 되더라고요. 다행히도. 예. 그래서 이게 참 일단 초반에 이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카카오톡이나 이런 데 연계돼서 나온 것도 아니고 그냥 이제 낸 거거든요. 네. 그 믿고 하는 컴투스 게임이라는 그런 이제 수식어가 붙어 있을 정도로 게임은 이제 굉장히 잘 만들었다고 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서머너즈와 순위가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면서 원더 택틱스가 올라가면 이게 안 좋은 건데 네. 서머너즈가 20위권 안에 유지가 되는 상황에서 원더 택틱스가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신규 매출이 꽤나 크게 잡힐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제도 그랬지만 오늘도 이런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의 수급이 적극적으로 유입되고 주가도 또 드디어 기다리던 게임이 나왔고 이게 나온 만큼 기다린 만큼의 성과가 있었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서머너즈어와 네. 이 원더 택틱스의 파일을 나눠갖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그 함께 파일을 키워나간다 이런 측면에서 좀 봐주신 것 같은데요. 그 일매출이 한 1억 나오나요, 이것도? 하루 매출. 만약에 우리나라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20위권 정도면 한 1억 조금 넘게 1억 내지는 넘어가죠. 2억 아래쪽 이렇게 아마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이게 근데 이제 글로벌 동시 출시가 된 거기 때문에 뭐 일본 아이폰 앱스토어라든가 이런 쪽에서 20위권 안에 들어오면은 주가는 아마 상당히 또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번 한 주 동안의 주가가 가파르게 좀 상승을 했잖아요. 현재 밸류에이션은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그 서머너즈워에서 나오는 매출이 거의 막 80% 이상입니다. 네. 근데 이제 원더택6가 서머너즈워급의 게임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매출 추정치가 아마 상당히 상향적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주가가 올라와 있는 와중에도 사실상 영업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는 밸류에이션은 14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만큼 게임주에 대한 그 고밸류를 쳐주는 시대는 아니긴 합니다만 영업이익률 뭐 30% 40%대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한다면은 이 기업이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지금 현재보다는 조금 더 평가를 더 해줄 수도 있지 않을까.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는 이 원더택틱스와 서머너즈워의 순위가 국내에서 유지가 되는가, 그리고 이제 일본 쪽에서도 순위권에 들어올 수 있는가, 이게 이제 추가적인 상승의 열쇠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사실 게임주들 뭐 전반적으로 신작 내놓은 쪽에서 전반적인 강세 흐름 나타냈는데 네오이즈 게임즈가 또 라인업에 있네요. 이 선수 혹시 게임은 좀 관심 있으신가요? 이게 게임이 지금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세 글자 게임이었던 것 네, 같은데 맞아요. 그 불 게임 뭐였는데? 블레스라는 게임인가요? 맞아요. 블레스. 그 게임도 사실 수백억 들인 엄청난 대작이라고 대작인가요? 얘기를 하거든요. 오, 네. 그 매니아층에서는 굉장히 소문이 많이 나 있습니다. 언제 나오냐 도대체. 심지어는 이제 게시판에 항의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과거에. 이 나온다 하면서 계속 안 나온 거거든요. 한 2년 전부터 나온다고 했었는데. 근데 이게 어쨌거나 나온다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굉장한 겁니다, 이 모멘텀이.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이게 나온다고 하는데 나오고 나서 이제 유저들의 동시 접속자 수
이런 걸 또 평가를 해봐야 되고 네. 그게 이제 만약에 예상치를 또 뛰어넘는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주가 상승 모멘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게임주 가운데서 유독 강하더라고요. 그리고 얘기 나가는 동안에 잠깐 좀 관련된 내용을 찾아봤는데 대작이긴 대작인가 봅니다. 700억 원 투자를 했고요. 그리고 개발 기간이 2년 동안. 7년이요. 아, 7년 동안. 네, 7년 개발을 했고 여기에 투입된 개발 인력만 하더라도 150여 명이라고 합니다. 오는 27일에 공개 서비스 테스트 나온다니까 또 여기에 대해서 관심 가져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네요. 이번에 다른 선수들 좀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예. 어떤 선수 볼까요? 저는 2번 타자 현대미포조선 갖고 왔습니다. 저는 사실 현대미포조선이 오늘 이렇게 오를지 몰랐거든요. 네, 보니까 예. 7.85%나 올랐어요. 예. 왜 그랬을까요? 그냥 좀 뭐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유가 그냥 올라간다라는 쪽 따라가면서 움직임 나왔기 때문에 그냥 들고 왔어요. 실적이나 뭐 모멘텀 측면에서는 아직은 세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PBR도 지금 저 직전 고점 찍고 나서 무너지고 나서는 저기 다시 갈지 의문점까지 들었었는데 네. 또 꾸물꾸물 계속 올라오네요. 바닥권에서. 그래서 어쨌든 뭐 한 배 정도는 맞출 수도 있겠다 PBR로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 컨셉은 일단 뭐 아주 끝선에서 출발된 건 아닌데 이쪽도 좀 많이 밀렸던 쪽에서 순환에 돌면서 오늘 같이 올랐던 부분이라서 이게 대형사들도 또 이쪽 포스코라든지 또 이런 쪽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금융주도 그랬었고요. 은행이나 또 이런 쪽도 다 들어와 있고 증권도 뭐 아주 큰 종목은 없습니다만은 뭐 낙폭 카드 컨셉을 해서 움직였기 때문에 이게 같이 나올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뭐 글로벌 시장에서 뭐 철강준이 광산준이 아주 뭐 폭등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이쪽 컨셉이 좀 셌다. 근데 오히려 또 고려아연하고 현대제철 뭐 포스코는 좀 찌끔찌끔 하더라고요, 오늘. 저는 그쪽이 좀 많이 올라줄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일단 컨셉으로는 이쪽으로 상품 가격 조금 움직이면 아까 구리 가격도 아까 움직였다고 그랬나요? 3일 정도 올랐다고 그러셨는데, 예. 이쪽이 좀 더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뽑아봤습니다. 예. 연속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연속성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아까 이제 전문가님이 서두에 다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오늘은 그 모든 재료들이 다 이제 바뀌면서 장이 올라간 거잖아요. 반등이 나왔던 거죠. 근데 이게 다 지금 오늘 하루 올랐다고 그래서 다 안정됐냐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의문점은 개인적으로 약간 남아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일단 한번 자리는 잡았기 때문에 저 정도 파오면 뭐 좀 더 보여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다른 선수 누가 네. 눈길이 가세요? 세 번째로는 오뚜기를 제가 선정을 했는데요. 네. 오뚜기가 라인업에 한 번도 들어온 적이 없었다고 네, 이렇게 맞습니다.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이 선수에 대해서는 참 웃기는 해프닝들이 되게 많은데 왜요? 작년에 저희 사무실에 저희 같이 일하는 연구원이 네. 작년 11월인가 12월 무렵에 진짬뽕을 사왔거든요. 짬뽕을. 네네네. 이거를 하루에 한 번씩 먹었습니다, 저희가. 왜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걸 맛있어서? 진짬뽕을 먹는 개념이 아니고 네. 복용하는 개념으로 매거든요. 하루에 한 번씩 계속 먹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 끼니는 무조건 이걸로 해결했다는 거죠. 그렇죠. 계속 이거 먹다 이게 그냥 우리가 뭐 오뚜기라는 주식을 잘 봐서 먹은 게 아니고 맛있어서 먹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뭐 진짬뽕 말고 또 불짬뽕 나오고 맞아요. 갓짬뽕 맛짬뽕. 나오고 다 나왔잖아요. 진짬뽕까지. 이거 다 4개 짬뽕을 다 먹어본 거예요. 네. 한 번씩. 그래가지고 이제 먹어봤는데 진짬뽕이 제일 낫다. 그런 판단을 하면서도 막상 이 오뚜기라는 주식을 생각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되게 미련하게도. 근데 어쨌거나 이 진짬뽕의 파워가 굉장히 좀 센 걸로 제가 마트에서도 가봤는데 제일 매대에다 많이 전시해 놓은 라면 중에 하나입니다. 잘 나가니까. 가장 가까운 데서 이렇게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전시를 많이 해놨다고 제가 봤고요. 이게 그 농심 같은 경우는 짜왕이 어쨌거나 이제 히트를 쳤는데 네. 짜왕이 올라오는 대신 다른 라면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점유율이 다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뭐 무파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뭐 튀김우동, 컵라면 같은 것들 그렇죠. 이게 점유율이 지금 계속 떨어지고 그렇죠. 계속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뚜기라는 기업도 어쨌거나 방어주적인 개념이잖아요. 또 이제 이게 경기 민감주가 절대로 아니거든요. 네. 경기가 좋다고 해서 우리가 라면을 하루에 뭐 20개, 30개씩 먹을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죠. 경기가 오히려 지금처럼 네. 약간 위축되어 있을 때 오히려 이제 선전하는 그런 선수가 되는 거죠. 근데 농심에 어쨌거나 그 점유율을 조금 이제 가져오는 그런 효과가 있었고, 네. 그리고 요즘에 이제 그 편도족이라고 해가지고 편의점 도시락 쪽, 네, 그걸 이제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편의점에서 도시락 사 먹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뚜기에서도 이런 음식들을 많이 만들고 네. 있고요. 그 만두 같은 것들 그런 종류들 그렇기 때문에. 요즘처럼 이제 지수가 좀 지지부진하고 또 경기가 약간 조금 이제 계속 성장률이 다운되는 그런 상황에서 최고의 그런 성적을 거두고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좀 봤습니다. 저는 밀가루 음식을 잘 막 안 좋아하진 좋아하시잖아요. 않아서 네. 속이 안 좋아서. 네네. 근데 짜왕하고 제가 진짬뽕을 먹어봤거든요. 네. 근데 짜왕도 저희 동네 아저씨한테는 좀 죄송합니다만 일반적으로 사 먹는 그냥 짜장면집 짜장보다 맛있더라고요.
한 4, 5천 원 주고 먹는 그냥 일반 그런 거보다 맛있고 짬뽕도 네 그냥 대략 그냥 봤을 때는 일반적으로 가게에서 파는 것보다 더 맛있어요. 제 입맛에도. 저도 다 먹어봤거든요. 네네. 사다가 근데 진짬뽕은 뭐 정말 네, 뭐 1등 할 만큼 잘 만든 것 같아요. 네. 지금 오늘 나온 기사인데요. 이 라면 업계 대형마트에서 매출이 1위가 진짬뽕이었고 2위가 신라면이랍니다. 사실 우리가 라면 하면은 주로 뭐 가게에서도 이 신라면을 많이 쓰는데 그것보다도 더 많이 팔렸다니까 주가가 또 이렇게 강세 흐름을 나타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럼요, 농심 얘기 한번 해볼게요. 오늘 경기에서 좀 잘 버티던 그런 선수들 가운데서 특징을 보자면은 그동안에 제약바이오라든지 음식료 같이 잘 갔던 선수들이 오히려 오늘은 좀 부진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농심이 오늘은 8% 정도 밀렸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오뚜기와 농심은 좀 반비례로 봐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열풍이 계속 되느냐를 봐야 되는데 그 진짬뽕으로 최근에 저희도 이제 먹다가 매일 먹으면 이것도 힘들어요, 먹는 것도. 바꾸셨어요, 그래서? 아, 바꾸는 건 아니지만 이거 계속 못 먹겠다라고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진짬뽕도 먹다가 불짬뽕도 먹다가 지금 이제 라면을 이제 아예 안 먹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예전에 그 나가사키 짬뽕 라면이 흰색 국물이 맞아요, 유행했을 때 맞아요. 꼬꼬면하고 요때도 이제 이 관련 주식이 엄청나게 많이 맞아요. 올랐거든요. 사실. 네. 그거는 이제 또 중소형주다 보니까 엄청나게 또 많이 올랐었는데 이게 지금 보면은 또 다 떨어져 있거든요. 이게 이 진짬뽕의 열풍이 이제 얼마나 계속 되는가. 근데 뭐든 다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원조로 다 돌아가는 경향이 지금 맞아요. 본래 그것도 모습으로 그래요. 다시 돌아가게 되지 않나. 신라면 다시 간다 그렇죠. 이거죠? 왜냐면 네. 진짬뽕 같은 라면은 진짬뽕으로만 먹어야지 다른 걸 첨가해서 먹으면 맛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신라면은 뭘 먹어도 넣어서 먹어도 맛있는 그런 라면이기 네. 때문에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원상 복귀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요즘에 라면 관련주들 관심을 받는 게 프리미엄급 라면도 라면이지만 경기 안 좋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또 라면 많이 팔리지 않나요? 경기 안 좋으면 라면이 많이 팔리는 게 아니고요. 이제 판매가 이제 꾸준하게 일단 유지가 되는 상황에서 한 자릿수로 조금 더 좋아집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가 좋으면은 그게 효과가 사라지죠. 자연스럽게. 예. 아무래도 네. 외식을 또 상대적으로 많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예. 저는 그 생각은 했어요. 너무 잘 만드시니까 그 자영업자들이 타격을 받을 수도 있겠다. 오히려. 아니 진짜 좀 웬만한 것처럼 짜장면 예, 웬만한 그렇죠. 웬만한 것보다 먹을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꼭 좋은 것인가 경기에는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뭐 경기 방어제이고 안 좋아지면 좀 더 팔리고 하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이런 쪽들이 편의점 도시락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리고 오뚜기는 차트 한번 볼까요? 지난 8월이었습니다. 이 짜장라면 대전이 있었을 때 그때 직전 고점 수준까지 현재 좀 올라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좀 뚫어낼까 아닐까 뭐 약간 기로에 서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허 의원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저러면 저 뭐라고 그러죠? 관성의 법칙, 자석 끌림 누가 봐도 뚫을 것 같은데 한 번은 뚫고 나서 한번 생각해 보겠죠. 예, 뚫고 나서 뭐 너무 많이 어떠세요, 왔나? 조용구 전문가님은? 차트 짜장 대전 때는 어쨌거나 오뚜기가 졌거든요. 지금 이겼죠. 뚫어야 되는 게 일단 맞다고 보고요. 네. 아까 관성의 법칙 저도 동의하는 게 우리 예전에 그 BGF 리테일을 이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했을 때 계속 갔거든요, 한동안은. 밸류가 좀 비싼 것 같다 싶어도 일단 갔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뭐 밸류에이션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비싸 보이는지 몰라도 그 관성의 법칙 때문에 일단 조금 더 분위기에 휩쓸려서 조금 더 올라가진 않을까. 저는 그렇게 일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번 붐을 타면은 좀 심한데 이런 얘기가 나올 때까지 좀 가는 것 같기는 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또 선수들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MVP 뽑아봐야죠. 이번 주 마지막 경기의 MVP 누군가요? 네, 오늘의 MVP는 이제 컴투스로 선정을 했습니다. 네, 컴투스 요즘에 단골 손님이 돼버렸습니다. 오늘도 7.08% 상승하면서 게임주들 전반의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14만 5,100원에 오늘 거래 마쳤습니다. 다음 주 경기 준비를 해봐야죠. 오늘 이렇게 상승을 하긴 했지만 허 의원님도 그러셨고 뭔가 연속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확신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네, 저도 뭐 동의하는 바고요. 1월 달 첫 요 방송에서 제가 나와가지고 말씀드린 게 장이 사실 올해는 만만하진 않을 것 같다라고 저는 이제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그런 방송에서 그렇게 말씀드렸던 적이 사실 올해가 처음이거든요. 역시 만만하지가 않은 것 같고요. 이게 참 우리가 봐야 될 게 너무 많아졌습니다. 작년에는 이제 FOMC 기준으로 해서 이것만 계속 바라보고 있었는데 지금 뭐 중국 봐야죠, 뭐 홍콩 HG도 맞아요. 장중에 또 째려봐야죠. 그러다가 또 이제 뭐 마감하고 우리나라 마감하면 미국장에서 미국장도 봐야 되죠, 유럽장 봐야 되죠, 뭐 유가 봐야죠, 원자재 구리 가격 봐야 되죠, 뭐 또
뭐 봐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봐야 위안량 되고. 환율 고시도 네. 봐야 되고 뭐 봐야 될 게 너무 많아가지고 맞아요. 굉장히 피곤합니다. 그래서 맞아요. 예, 그래서 이 피로가 이제 풀려야 되는데 이게 뭐 오늘 하루 이틀 안에 풀릴 거라고 보여지는 않고요. 유가도 마찬가지로 제가 봤을 때는 유가가 올라가려면은 본격적으로 올라가려면은 몇 개 회사가 망하거나 아니면 몇 개 국가가 오히려 좀 부도가 나거나 그래야지만 이게 올라갈 수 있을 거라 보는데 어제 아직까지는 허 아니거든요. 의원님이 그 얘기 해주시지 않으셨나요? 이런 비슷한 저는 얘기를 죄송하지만 저는 전쟁 얘기 했었죠. 네, 전쟁 타격. 그렇죠. 뭐가 있어야 됩니다. 어쨌거나 그 엑스모빌이라는 회사가 어쨌거나 그 현금을 300조를 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느 회사가 망하거나 뭐 어떻게 되거나.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유가는 지금 당장 자리를 잡는 건 좀 어려울 거라 보고 최근에 이 일시 동안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 빠졌거든요. 그거에 대한 약간 좀 데드캣 바운스 정도가 아닐까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당분간은 이런 좀 경계는 당분간 계속 좀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저는 뭐 예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약간 아직은 시장 주도주가 제약바이오라는 점에서는 좀 변함이 없습니다. 제약바이오가 뭐 미국에서도 최근에 좀 밀렸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조금 주춤하고 있는 건 분명한데요. 네. 뭐 제약바이오가 제일 덜 밀렸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요. 다른 업종 다 밀렸고 제일 그나마 말짱한 업종이에요. 그래서 이런 신성장 동력 기업들, 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 중심으로 포트를 좀 꾸리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낙폭과대 경기민감주는 일단 기술적 반등을 즐기셔도 저는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걸 장기적으로 롱으로 길게 보고 가져가는 건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요. 미국에서도 최근에 이제 비스포크 인베스터에서 나왔던 자료를 보면은 사실 제일 많이 빠진 게 금융주 그리고 이제 소재주입니다. 경기 민감주 쪽에서 이 두 개 업종이 제일 많이 빠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이 업종이 가장 단기적으로는 유망하다. 단기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제약바이오 역시 미국에서도 제일 유명하게 꼽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쇼 포지션을 거의 다 청산을 했고 이제 롱으로 보는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포트폴리오는 제약바이오 중심으로 꾸리시고 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는 신성장 동력으로 꾸리시고 단기적인 플레이는 약간 이 낙폭과대 경기 민감주로 하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해 주신 게 너무 와닿는 게 요즘에 즐겨찾기 해놓고서 봐야 될 사이트가 점점 너무 많이 늘어나가지고요. 이제 장중에도 굉장히 다른 때보다 더 바쁜 것 같습니다. 한 대씩 더 구매하셔야죠. 피곤합니다 그냥. 네. 많이 그러실 것 피곤해요. 같아요. 디스플레이도 더 사시고. 저처럼 실제로 투자를 안 하고도 이렇게 방송 준비만 하는데도 볼 게 많은데 실제 투자하시는 분들은 오죽하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요즘에 많이 힘드실 텐데요. 저희가 종목 그리고 선수 고르는 걱정거리를 약간 덜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주 월요일 클린업 트리오 어떻게 구성해 볼까요? 예, 오늘 세 선수로 구성했습니다. 네. 유한양행과 시그널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테라세미콘 세 선수입니다. 시그널 엔터테인먼트 그룹은 오늘 라인업에도 있었는데요. 지금 또 클린업 트리오에 들어와 있네요. 눈에 띕니다. 먼저 유한양행부터 이야기 좀 들어볼게요. 네, 유한양행은 사실상 굉장히 유명한 회사하고 우리 흔히 알만한 그런 회사입니다. 예. 안티프라민. 그렇죠. 예, 그 동그란 그 통에 드는 그것도 유명하기도 하고 이 회사가 참 재밌는 게 우리나라 상장 기업 중에서 제넥신에도 투자를 했고 테라젠 이텍스 이 기업도 지금 유한양행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장외 기업 중에 또 하나가 이제 엔솔 바이오 사이언스라는 기업을 유한양행에서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제 이 엔솔 바이오 사이언스에서 지금 하는 퇴행성 디스크 치료제, 요게 이제 임상 2상 지금 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게 의학계 쪽에서는 굉장히 또 핫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우리가 작년에 또 한참 유행했었던 그 라이센스 아웃을 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제넥신도 가지고 있고 뭐 테라젠 이텍스도 가지고 있고 엔솔 바이오 사이언스 우량한 이런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자회사들? 이런 자회사들 네. 투자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유한양행의 투자 가치는 좀 충분히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약간 이 무거운 기업이기 때문에 무거운 선수이기 때문에 네. 뭐 단기간 빠른 성과가 나오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약간 중장기적인 안정적인 투자를 지향하시는 분들은 한번 관심 있게 보셨으면 하는 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이제 시그널 엔터테인먼트 그룹인데 이거 지난주 사실 클린업 트리오에 제가 가져왔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근데 오늘도 다시 가져왔는데 일단 가져온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이제 우리나라 그 최근에 FNC 엔터인가요? 네. FNC 엔터라는 기업이 이제 중국 쪽에 자본이 이제 유입이 되는 그런 맞아요. 이슈들이 있었죠. 네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어떤 이제 뭐 오락 프로를 만들든 무슨 이제 예능 프로를 만들든 간에 이 만드는 시스템이 조금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그 기술들을 좀 많이 배우고 또 사간다. 제가 이거를 이제 최근에 뉴스에서 본 적이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시그널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소속 연예인들도 좀 많이 있고 종합 엔터테인먼트에다가 이제
드라마라든가 예능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제작하는 그런 이제 회사로 변모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또 중국과의 합작으로 뭔가를 이제 많이 만들어낼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좀 엔터테인먼트 업체들은 오늘 이제 뭐 YG 플러스 같은 경우는 빅뱅에서 또 유상증자 참여하는 맞아요. 네. 네, 그런 이슈들도 있었는데 엔터주들이 그간에 좀 이제 그 굉장히 지루한 그런 이제 터널을 뚫고 올라오려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그널 엔터테인먼트 그룹도 좀 관심을 가질 법한 선수라고 말씀드립니다. 지난해 말부터 좀 그런 뉴스 있었네요. 뭐 중국의 후난 TV와 협력 내용, 그 홍콩 법인도 설립이 돼 있고요. 이쪽으로 봐주셨고 마지막으로 테라세비코는요? 예, 요 선수는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왔을 것 같습니다. 이제 참 오늘도 보면서 참 아몰레드 선수들이 그래도 강하다. 맞아요. 자리가 높은데도 네. 불구하고 잘 버티더라고요. 그래서 AP 시스템이 거의 뭐 대장주격의 선수라고 일단은 보이는데 테라세미콘의 눌림목 자리가 상당히 좀 괜찮아 보였기 때문에 지금 딱 좋은 매수 위치가 아닐까 하는 그런 이제 말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클린업 트리오였습니다. 잘 나가는 선수들 지금 약간은 좀 조정을 받을 때 담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한양행과 시그널 엔터테인먼트 그룹 그리고 테라세미콘이었습니다. 이번 한 주도 상당히 좀 힘드셨을 텐데요. 그래도 마무리가 좋아서 상당히 다행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정리해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말이었고요. 이 부분이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